정규 지출 증빙의 종류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여기에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수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면은 채팅창에 2번 남겨주세요. 아마도 이 네 가지 중에 뭐 세 가지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네 가지 이상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증빙이 처리가 되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이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 세금이 부가가치가 있는 증빙이냐 아니면 부가가치가 없는 증빙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물을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이 그 세금계산서 양식인데요. 이제 공급자, 이게 세금계산서 양식이고요. 공급자, 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표시한 내용 중에 주황색으로 진하게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곳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틀렸을 때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서 양식을 한번 볼게요. 자, 계산서에서는 똑같이 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한 작성일자, 공급가액, 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앞에서 본 계산서와 앞에서 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말씀드렸던 이 부분, 세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상대로 발행을 하는 증빙 서류인데요. 이 면세상 거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이나 아니면 국민 후생 용역 또는 이제 문화 관련 용역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미가공, 뭐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수, 축, 임산물 또는 의료 보건 용역, 또 학원업 등의 교육 용역 또는 도서, 신문 이런 금융기관 용역,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용역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지 적격 증빙 자료가 됩니다. 증빙 중에 이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그리고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두 가지 형태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되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총 수익금액, 과면세 합계 금액이 직전 연도 수익금액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고요.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올해죠. 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면은 혜택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보관 의무도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산세가 있는데요. 미발급을 하면 2%의 가산세, 그리고 지연 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그 발급 시기에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급 시기라는 거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하는 때 발급하여야 되는데요. 특수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사전 발급일 경우에는 대가 일부는 또는 전부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발급을 했지만 대금을 지급을 못 받았더라도 그 대금을 7일 이내에 수령을 하게 되면은 선발의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1여월, 1여월이라는 것은 한 달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 달 안에 거래가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매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한 달에 수십 건, 어떨 때는 수백 건씩 일어나거든요. 그럴 거면 그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려면은 아주 업무가 많아지겠죠. 이럴 경우 이제 이걸로 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그 거래 내역을 1월 31일 날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합쳐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임의의 날짜를 정해서 발행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자면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15일 날 발행을 하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1월 31일까지 발행을 해서 이제 두 개 세금 계산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해서 2월 14일 날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잘못된 발행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여우 말씀드렸죠. 그거는 그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조정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내용을 1월 31일 날 하나를 발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의 내용을 2월 14일 날 하나를 발급을 하셔야 돼요. 각의 월 단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택시 운송 용역을 제가 제공을 받았을 때 사서 있진 않죠.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듯이. 또한 이렇게 요즘에는 무인 자동 판매기 많죠. 무인 자동 판매기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는 욕탕, 미용,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요. 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보증금을 내죠.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간주임대료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저희가 은행에 이제 돈이 있어서 불입을 해 놓으면은 그 예적금 같은 경우 불입을 해 놓으면은 이자가 붙죠. 그것처럼 이 보증금 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이제 국세청에는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계산을 한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이런 간주임대료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이제 임대인이 간혹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 그는 임대차 계약서나 송부명세서로 가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의무 면제되는 대상의 거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거래의 증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이루어져야만 증빙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내가 앞서 그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용이 변동이 됐다거나 아니면 공급가액이 변동이 됐다든 이렇게 수정할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래를 할 때는. 그럴 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수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수정세금 계산서만 발행을 해도 되는 그 수정 사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계약의 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지한 날 또는 공급가액이 이제 감소되거나 증가되었을 때 그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정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중 발급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는 작성 일자, 작성했던 그 작성 일자로 수정 발급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한 같이 수정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